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실상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자가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는 아마 10개 이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꾸준히 제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등기 건립증상으로 보면 30개 가량 됩니다. 100% 제명의는 아니고 지분 형식으로 배우자나 그리고 부모님, 동업자 등과 지분 형식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은 지금 현재 단 한 개의 공실도 없습니다. 제가 다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공실 해결을 위해서 제가 실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공실 해결을 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100% 상가나 이런 원룸, 사무실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대입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실 해결 방법 첫 번째, 저는 부동산에 복비, 부동산 수수료라고 하죠.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깎지도 않고요. 오히려 부동산 복비는 더 줍니다. 실제 부동산 수수료를 더 주어서 제가 공실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예전에 제 군대 동기생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용인의 지식산업센터를 2개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화면 나올 건데 요겁니다. 이거 2개를 받았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1년째 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째 공실이면 이자 나가지고 관리비 나가죠. 공실 상가나 이런 사무실, 원룸 같은 거 공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한 30%가 입주가 됐었고 70%는 공실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다 전화해라.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있는 부동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해서 부동산 수수료, 복비를 3배를 더 드린다고 해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복비다, 부동산 수수료다. 그럼 300, 200이다, 600, 300이다, 900 이렇게 더 드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 드린다고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 전화를 한번 해라. 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내 것 좀 빨리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 전화만 한 번씩 해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말한 대로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고 복비를 3배 드린다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공실이었던 지산이 이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2개 중에 1개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고요. 이런 방식으로도 계약이 됩니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 70% 공실이 다 어디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먼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수수료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복비를 생각해서 부동산을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계약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의 상황에 맞춰서 이 복비는 더 지급을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제가 직접 느꼈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면 저희 어머니 건물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고 원룸, 투룸, 쓰리룸에서 총 17개의 호실이 있어요. 여기가 몇 년째 만실 상태입니다. 공실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바로 채워줍니다. 만실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모든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를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복비가 50이다 그러면 한 70 정도 주고요. 복비가 100이다 그러면 한 140 정도 줍니다. 이렇게 제가 한 7, 8년 정도 계속 부동산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주변 부동산에서는 공실이 없어도 막 전화해서 공실 없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러다 공실이 만약 딱 생긴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저희 집부터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저희 집을 계약하라고 추천도 많이 해줘요. 이 집이 계약이 되면 부동산 그 복비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계속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많이 부동산에서 데려올수록 계약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공실이 생겨도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복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다음 공시를 위해서 준다 생각하고 항상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를 잘 조정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부동산 관리도 쉬워지고 계약도 빨라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 해결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프리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용인 지산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부동산의 복비를 더 주어서 계약이 하나 됐잖아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계약이 안 되고 있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팬이라는 직거래 사이트가 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거기에 매물을 올려라. 그리고 이 제목하고 내용에 렌트프리 3개월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렌트프리 3개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가 1년 동안 공실이었던 지산이 한 달도 안 돼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직거래로 계약을 했어요. 렌트프리 3개월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 부동산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렌트프리 좀 무료로 좀 지급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채워 넣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도 잘만 이용하면 공실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공실 해결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를 좀 유연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모든 매물을 내놓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실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을 받아야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저는 보증금 3천에도 내놓습니다. 단 월세를 3천에 한 340 정도 내놓고요. 보증금 2천에도 내놓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한 360만원 정도 받고요. 아니면 보증금을 좀 높여서 한 1억까지 올립니다. 1억에 월세는 260.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 구간을 여러 개로 이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계약하는 분들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확률상 계약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부동산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원룸, 상가, 사무실. 개인적으로 저는 보증금에 뭐 크게 연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커진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와서 더 좋은 거고, 보증금이 작아지고 월세가 높아지면 월세가 높아져서 좋은 거고, 그래서 어떤 계약이 되든 크게 연연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이 너무 이제 적게 되면 경험상 연체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구간을 넓게 잡으면 공실 해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실 해결 방법 네 번째입니다. 임대하는 공간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이 샤시나 이제 출입문 같은 거 있죠. 기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누워 있으면 임대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동산이 1년 반 동안 공실이었던 이제 상가입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이게? 주변에 공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저는 이게 상태가 안 좋아도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 주변에 공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1년 반 동안 이 부동산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갈까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내부가 일단은 보시면 바닥이 철거가 안 돼 있죠. 천장 쪽에도 철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너무 또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시설물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게, 저기 보시면 유리가 지금 깨져 있었고, 이 전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유리문 상태도 이 폴딩 도어고 이 유리문인데 둘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가를 화면 보시면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내부를 다 철거했고요. 바닥재도 새롭게 다 깔았습니다. 조명도 새롭게 깔끔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외부 유리문하고 폴딩 도어 있잖아요. 이걸 모두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1년 반 동안 공실이었던 상가가 실제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카페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미용실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주 관련 문의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계약은 이제 음식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대하는 공간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시설물, 뭐 샤시,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 뭐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됐다고 하면 새 걸로 교체하는 게 공실 해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공실 해결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하는 공간을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진을 잘 찍고 노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많은 곳에 여기가 공실이다라고 노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오게 하려면 노출된 정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잘 찍혀야 됩니다. 이뻐야 돼요. 사진을 이제 대충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올리는 분도 있어요, 사진을. 이러면 방문해서 보러 오는 손님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임대하는 곳을 여러 형태의 사진으로 넓게 나오게, 광각 카메라로 하면 이제 넓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품등을 이용해서 이쁘게 나오게 좀 찍을 수도 있고, 깨끗하게 나오게 이제 찍어서 많은 사진 정보들을 노출한다고 하면 보러 오는 손님들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당연히 보러 오는 손님이 많으면 계약률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노출을 시키냐,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공실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매매든 임대든 어떤 거든 간에 사진을 미리 보고 온라인에서 보고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는 이 사진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실 해결 방법 6번째입니다. 이거 제가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도 건물이나 이제 상가를 매도할 게 아니라고 하면 주변 시세보다 금액을 조금 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가구 건물하고 소형 사무실, 상가, 이 모든 부동산에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해 보니까 임대료가 주변보다 저렴하면 세입자분들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오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분들이 잘 나가질 않아요.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내리면 이게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을 하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아낄 수가 있고 공실도 안 생기고요. 공실이 생기더라도 더 빠르게 나갑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되면. 그리고 사용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배나 아니면 페인트하는 이런 비용들이, 관리 비용들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공실이 생기면 부동산을 알려야죠.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야죠. 손님 오면 보여줘야죠. 계약해야죠. 아무튼 공실이 생기게 되면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오래 있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금액을 많이가 아니고 조금만 내리면 정말 이 효과는 이게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나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쓰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실 해결 방법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 공실 해결을 했습니다.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해서 사업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 아니면 바쁜 사람인데 여기서 사업할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업 중에서도 공간 임대 사업이나 뭐 무인 창업 같은 업종이 그나마 투자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 임대 사업이라고 하면 뭐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뭐 파티룸,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이런 것도 요즘 무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인으로 가능한 것들이 무인 카페도 있고요, 무인 빨래방도 있고, 그리고 성인용품도 이제 무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키즈 카페, 무인 뭐 키즈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잘 알아보고 내 상가에 맞는 업종을 잘 컨택해서 집어넣으면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 서울 노원구 그 상가를 2개를 경매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받았나? 그러고요. 2층이고요. 202호, 2호, 3호, 5호, 6호, 7호 7개 호수인데 제가 전체가 다 필요해서 7개를 다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근데 실제 낙찰은 201호하고 맨 끝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있는 204호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체가 150평 정도 됐는데 이걸 전체를 써야 되는데 일부 201호하고 중간에 있는 204호만 받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제가 2층 전체를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년 동안 신경을 안 써서 공실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유 오피스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가에 공유 오피스를 창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만약 월세로 임대를 맞췄다면 이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가였어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실제 수익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놀라실 만큼 금액의 수익을 제가 이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곳은 한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저희 직원이 매니저가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여기 신경도 거의 안 씁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이 직원이 모든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서 특별한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인 상가에 사업을 접목을 시키면 공실 해결도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고 이거는 해당 상가에 잘 맞는 업종을 잘 컨택해서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저처럼 큰 시간이나 이런 노력 없이도 처음에만 잘 세팅만 해놓으면 충분히 수익이 임대 소득보다 훨씬 더 크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실 해결 방법 7개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택 모두 다 만실로 다 운영 중에 있고요. 문제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